반려견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의 성과가 좀 부진해서 또는 아예 성과가 없어서 자신의 부족함에 자책을 하거나 회의감을 가지시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 몽모닝 채널의 댓글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의 지인분들, 보호자님들께서도 교육을 열심히 하시다가 생각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자책하고 반려견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은 문제행동의 종류나 그 정도, 그리고 어떤 교정법, 어떤 교육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행동이 개선되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연히 보호자님이 반려견에게 많은 시간 교육을 할애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 변화를 도모하며 꾸준한 교육을 해줘야겠죠. 저는 개선 효과가 있고 말고, 개선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자기가 자책할 만큼, 좌절할 만큼 교육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보호자님들은 그 실천 의지만으로도 훌륭한 보호자님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많은 보호자님들은 반려견 교육에 큰 관심이 없고, 반려견의 저 문제행동이 지금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반려견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든 말든 그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려견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하시는 보호자님들은 당연히 훌륭한 보호자님들이시겠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 이렇게 훌륭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반려견을 교육하는 보호자님들이실수록 유의미한 교육 성과를 보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책을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하루 이틀, 기껏해야 1, 2주 정도 열심히 교육해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반려견에게 그 교육 실패의 탓을 돌리는 몇몇 보호자들과는 마음가짐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저는 이렇게 꾸준함을 갖추고 반려견과 나의 반려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보호자님들이 교육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이나 자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훌륭한 보호자님들께 전해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려견과 잘 사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저는 예전부터 교육을 포기하시곤 그냥 문제가 있는 이 상태로 같이 평생 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보호자님들을 봐왔었어요. 이렇게 저는 좌절하고 자책하는 보호자님들을 경험해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달리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려견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변화는 일어난다 라는 건데,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실제로 교육을 했던 한 보호자님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자님과 그 반려견은 분리불안 문제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을 받기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따로 알고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전에도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끝내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제게 방문 교육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보니까 예상대로 분리불안이 꽤 심했어요. 다른 반려견들에 비해서 분리불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었지만 반려견의 타고난 기질, 그리고 그간에 잡혀있던 습관들, 보호자님들의 생활로 인해서 분리불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데까지는 꽤 긴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꽤 긴 기간이 소요됐죠.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지 한 4, 5개월쯤 되었을 때 한날 보호자님께서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이 든다고. 어릴 때 내가 너무 신경 써주지 못해서 우리 반려견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온통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저녁에 퇴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르고 누워서도 늘 머릿속이 교육해야 해, 분리불안 고쳐야 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화 너머로 보호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보호자님, 혹시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다면, 또는 우리 반려견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취미나 새롭게 배우고 싶거나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 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보호자님께서 필라테스를 그렇게 다녀보고 싶었다고, 근데 얘 때문에 가질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거 등록해서 당장 다니세요. 그거 다닌다고 산책 못 해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놀랍게도 보호자님께서 반려견 교육에 스스로를 억압시켰던 삶에 필라테스라는 조그만한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꾸준함은 또 꾸준함대로 유지가 되어서 그냥 어느 순간 분리불안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도 여전히 그 반려견은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 어쩔 때 한번 짖기도 하고 어쩔 때 하울링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얘가 짖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짖나, 얼마나 시끄럽게 짖나, 하울링을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울부짖나, 몇 번을 하울링을 하나, 이렇게 신경을 썼었다면 이제는 홈 CCTV로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짖네? 하울링 하네? 근데 너 어차피 그러다가 잘 거잖아. 집 가서 산책해줄 테니까 혼자 잘 있어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반려생활에 임하게 되셨어요. 자, 제가 이 사례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스로를 케어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적인 교육은 말 그대로 장기전이기 때문에 반려견만 신경 써준다고 해서 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님이 스스로 멘탈과 컨디션을 장기전에 알맞는 상태가 되도록 케어해 주시면서 교육에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취미 가지는 것, 보호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반려견에게만 너무 할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반려견을 나 몰라라 하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관리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필요 이상의 과한 관리를 해줄 필요도 없어요. 반려견에게 과한 관리를 해줄 바에는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비용을 차라리 그냥 스스로에게 쓰세요. 두 번째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하나 적당히 교육을 하나, 거기서 거기에요. 필요한 올바른 노력을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보호자님이 저희가 무슨 대회를 나갈 게 아니잖아요. 훈련 대회에 나갈 거라면 어마어마한 섬세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해요. 정말 심혈을 기울인 교육 훈련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반려견 교육은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우리 반려견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런 애씀은 심혈을 기울이나 적당히 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교육에 너무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며 내 인생을 걸며 회의감을 느끼면서까지 임하지 마세요. 반려견의 수명이 길면 20살,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고 짧아도 10살이 넘어요. 반려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려견을 위해 각종 교육을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건 보호자의 의무지만, 반려견에게 문제행동이 생겼고 그 문제행동을 교정할 때마다 그렇게 자신을 다 쏟아붓기에는 우리의 반려생활은 길어요. 반려견에게 할애하는 것에 반을 나누어서 스스로에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훌륭한 보호자님들께서 교육을 하시다가 고민이 많아지고 지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